자, 별 볼 일 있는 녀석들, 우리 승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알바를 하다가 사장에게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알바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주원 씨 해주세요. 저도 아직 알바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미성년자 시절에 특별히 알바를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대학 졸업할 즈음에 아, 그 영어 학원 그 학원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좀 했었는데 그때 그 한 달 일한 그 월급을 바로 안 줘가지고 한참 만에 가서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알바를 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알바를 하지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민금을 주지 않아도 근로계약서가 없어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좀 쉬세요. 저도 여기서 그만 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승훈 씨처럼, 어, 월급을 줘야 한다는 그런 증거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저도 그만 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제 사정이 어떤가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이 좀 급하고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일단 돈을 버는 게 급하니까 그냥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만약에 근로계약서 써야 된대요라고 했는데 사장이 그럴 거면 너 그만둬 이렇게 할까 봐 좀 두려워가지고 멈칫멈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신 저는 나중에 근데 만약에 이제 사장이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뭐 어쨌든 부당한 대우를 했더라면 나중에 그 관련된 노동 관련된 곳에 신고하거나 그런 방법을 더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승훈 씨나 준원 씨처럼 근로계약서 쓰지 않으면 나 그만두겠다 다른 걸 찾아보겠다라고 좀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럴 자신이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승훈,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준원. 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알바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만약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용돈으로는 부족하다면 나중에 알바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승문 씨 해주세요. 저도 만약에 뭔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예, 저도 요즘에 제가 워낙 그냥 가르치는 일, 이런 대학생도 과외 이런 것만 주로 하고, 직접 무슨 이렇게 다양한 알바를 해본 경험도 없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솔직히, 다양한 알바라는 것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시간이 아깝다고 해야 되나? 내가 굳이 한 시간 일해갖고 10,000원 받으려고 한 시간 동안 일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뭐, 라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 없어가지고, 경험 삼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 반면, 근데 그렇게 알바를 하게 되면 너무 매이고, 돈도 별로 잘 못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마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은이랑 비슷한데 여러분이라면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쓰시겠습니까? 저라면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근로계약서 안 썼으니까 안 줘도 뭐 정당한 거 딱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전 애초에 처음부터 쓸 것 같습니다. 승은 씨 해주세요. 저에서 처음부터 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안 쓰면 이제 약간 사기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요즘 법과 제도가 근로계약서 쓰지 않으면 업주에게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그런 문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그런 문화가 없는 상태라면 제가 용기 있게 그 글로벌에서 꼭 써야 된다라고 어, 안 쓰면 나 그만두겠습니다라는 그런 당당함이 좀 부족한 점이 스스로 아쉽습니다. 네, 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책 제목이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인데 왜 책 제목이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야, 준호나? 어, 서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응. 알바하는데 조언 주고 하니까. 그거하고 별 볼 일 있는 녀석들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제목하고. 어, 알바하는 아이들끼리 조언을 해주는 거하고 조언해준다고 그랬지? 그거하고 별 네. 볼 일 있는 녀석들. 별 볼 일 있다는 게 무슨 말, 무슨 뜻이야? 준호나? 음, 어, 별 볼 일 없지 않다? 응, 그치. 별 볼 일 없지 않다. 그럼 별 볼 일 없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어, 볼 게 없다? 볼 게 없다. 승훈이. 왜 책 제목이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야? 음, 이제 약간 여기 나온 주인공들이 약간 응. 이제 어느 알바를 하면서 약간 순환을 당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다뤄서 알바를 하면서 뭐 됐다고? 순환을 당하는, 순환. 그리고 순환을 네. 당하는데 그게 별 볼 일 녀석들이 순환 당한다는 뜻이야? 그 단어 뜻이 별 볼 일 녀석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고난, 순환 네. 뜻이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근데 약간 그런 제목을 왜 근데 이렇게 정했냐고. 별 볼 일 녀석 그거 정했냐고. 중요해서 뭐가 중요해? 여기 나오는 내용이요. 여기는 나오는 내용이 중요해서 그래서 제목이 별 볼 일 녀석들이다. 아, 어, 그, 힘들면은 띵 하고 별 보인다. 음, 하는데, 이제, 일도 열심히 하면 힘드니까 별 음. 볼일. 아, 그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뭐 어디 부딪혔을 때 그 별 보이는 것처럼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뭐 하늘에서 이게 별이 보여서 별 보이는 녀석들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들이 그 알바하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현기증 나와서 이렇게 막 별 보여서 별 보이는 녀석들이다.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준호님, 수건이는 떠오르는 아이디어 없어? 준원이 사실 말 들어보니까 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별 볼린 녀석들 요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별을 볼 일이 있는 녀석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별은 뭐? 하늘에 있는 거. 밤하늘의 별이에요. 왜 밤하늘의 별을 볼 일이 있는 녀석들일까? 여기는 주인공들이 왜 밤하늘의 별을 볼 일이 있어? 애들이 언제 만나? 밤, 어? 밤에 밤에 만나. 알바 끝나고요. 그렇지. 알바가 늦게 끝나잖아. 알바 끝나고 늦은 밤에 뭐 하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준원이가 뭐 정보를 교환하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 그 이들이 만나는 시간이 다 늦은 밤이란 말이야. 왜? 얘들이 학생들이잖아. 오후에는 학교 다녀야 돼. 그리고 학교 마치고 나서 또 뭐 해야 돼? 알바해야 돼. 그럼 이제 알바 끝나고 나서 애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때는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별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라는 거는 바로 이 의미는 바로 뭐? 야간 알바를 하는 사람들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 이해가? 네. 이 뜻 외에도 이제 준호이가 해석했던 대로 이 알바를 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현기증 나서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라 현기증 나서 여러분들이 찌릿하고 별 보이는 그걸 의미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준호이 새로운 해석이야. 듣고 보니 말이 된대, 승현이가.
그럴 수 있어. 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애는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저놈들은 별 볼 일 없는 놈들입니다. 무슨 뜻이야? 쓸모없는? 아, 딱히. 쓸모없는, 하찮은 이란 뜻이야. 어? 아유,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거 하찮은 거예요.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뭐하고? 별 볼 일 있는이라고, 있는 녀석들이야. 그럼 그 뜻은 뭘까? 하찮지 않다. 그렇지, 하찮지 않다. 하찮지 않다는 거는 뭐, 귀한, 소중한, 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즉,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라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야간 알바를 하는 주인공들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이 아이들에 대한 대접이 어때? 별 볼 일 없는 놈 대접하는 거야.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을 대접하는 거야. 이 책에서 보면 그 사장님들이 별 볼 일 없는 놈? 별 볼 일 없는 놈,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막대하잖아. 함부로 대하잖아. 그런데 누가 보기에는 이 양호문 이 책을 쓴 저자가 보기에는 이 친구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별 볼 일 있는 녀석들, 좋은 존재, 뭐야,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작가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왜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승훈이. 음, 아이들이 약간 이제 음. 노동 착취? 그런 걸 당하면 안 된다는 마음에 노동 착취를 만든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 노동 착취를 당하지 얘들이 다 귀한 애들인데 이렇게 노동 착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들이 별 볼일 녀석들인데 그러니 노동 착취하지 말아요. 이런 뜻을 담고 있다. 네. 네, 듣고 보니 말 되네. 준원이는 성인이 아닌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렇지. 성인이 아닌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왜 그러면 그게 귀한 거야? 준원아? 어, 원래는 약간 음, 저거 알바하면은 음, 약간 여기에선 인식이 안 좋다고 나왔는데, 음. 어, 자기 용돈 자기가 벌어 쓰려 하는 거니. 그렇지. 승훈이, 준원이가 아까 뭐 그런 얘기는 했어. 내가 꼭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용돈이 부족하면 그러면 내가 알바 의사가 있다, 생각이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했는데 보통의 경우 준원이나 승훈이 주변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다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구를 의지해? 부모님? 부모님 의지한다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 의지해서 사는 거야. 나쁜 말로 하면 부모님 등쳐먹고 사는 거란 말이야. 기생해 사는 거란 얘기야. 그런데 그런 기생에서 사는 여러분에 비하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자기 삶을 자기가 독립적으로 책임지잖아. 그러면 부모님 등에 기대서 사는 사람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멋진 거야?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사는 게 더 멋지다고 이 저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지금 독립적으로 나와서 뭐 알바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도 독립적으로 멋지게 살 거야 하고 지금 당장 나와서 내 용돈은 내가 벌 거야 하고 알바한다 그러면 승훈이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 음, 뭔 알바를 하냐? 어? 뭐라고? 뭔 알바를 하냐? 뭔 알바를 하냐? 왜? 왜 반대? 음, 이제 너무 어리고 또 어, 알바를 또 하다 보면 음.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준호이는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 나 알바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하지. 왜 하지 말라고 하냐? 학생이면 그때 공부해야 돼서. 그렇지. 니들은 공부나 열심히 해. 학생이 공부나 잘하,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는 게 효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단 거야. 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괜히 아까 승우가 말한 대로 위험하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여러분 부모님 얘기한다는 거야.
그 이런 부모님들은 여기 이렇게 중고등학생 시절에 알바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멋지다고 생각 안 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걔들이야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어? 승훈이 준원이 너희들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니들 그거 다 책임질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너희들은 공부나 해. 아마 이렇게 말하실 가능성이 커. 그런데 요 양호문이라는 작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응?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사실은 불평불만할 수 있잖아. 응? 그 어려운 가정 환경이지만 엄마 아빠가 나 낳아놨으니까 책임지라고.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가 다 뭐 용돈도 주고 필요한 거 다 사주는데 뭐 하는 거냐고 하고 투덜거릴 수 있잖아. 화낼 수 있잖아.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했다는 점에서 별 볼 일인 녀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승훈이하고 반대야. 아까 승훈이는 별 볼 있는 녀석들이니 귀중하니 노동 착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 주인공들이 이 책에서 보면 뒷부분에 가면 무슨 일을 해? 음, 아, 응? 따져요. 따져. 잘못된 사장들의 횡포에 따지잖아. 그 잘못을 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이런 사회 문제, 잘못된 문제에 눈 감지 아니하고 당당히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기특하다는 거야. 그 모습이 대단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제 침략기였어. 일제 침략기면 이 아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어, 응? 일제 침략기, 일제 시대라면 이 아이들은 뭐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어, 친일파? 친일파? 일제 어, 침략기에 친일파면 일본 편에 맞서는 게 아니라 일본 편에 서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 아, 얘들이 그 독립, 사장 편에 달라붙어 갖고 막 다른 애들 괴롭히고 자기 이익을 추구했어? 독립운동가요. 독립운동가지. 당시 일제의 잘못을 폭로하고 그들을 응징하기, 벌하기 위해서 애썼잖아. 이 애들도 그런 거잖아. 그 사장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그 사장들의 잘못을 응징하려고 애썼잖아. 그 오늘날 보면 우리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 좋은, 와, 좋은 마음, 존경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 별이야, 별.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란 거야. 별 볼이 없지 않다는 거야, 독립운동가가.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이 별 볼린 녀석들이라는 제목에는 바로 잘못된 것들을 개선해 가려고 노력하는 그 아이들이 멋져 보이는 거야. 별 볼 일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별 볼 있는 녀석들이라는 거죠. 승훈이 이해가? 네. 승훈이 예,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그러면 이 별 볼린 녀석들이라는 제목이 맞게 잘 정해진 거야? 아니면 여러분이 봤을 때 제목이 별로야? 준원이 어때? 어, 반은 잘 지어진 거, 그 반은 뭐고 나머지 반은 뭐야? 잘 지어지긴 했는데, 제목이랑 약간 내용이랑 조금 약간 달라서 약간, 승훈이 어떻게 생각해? 저도, 준이처럼 이제 약간 연관성이 약간 좀 부족하다. 그렇지. 그래서 별 볼린 녀석들이라는 제목을 지금 봤더니 승훈이하고 준원이가 단박에 알아채지 못하잖아. 쌤이 막 열심히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 거 같다 지금 그런 거잖아.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별 볼린 녀석들이라는 제목이 직관적이지 못한 거야. 딱 책을 읽어봤을 때,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확 와닿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확 와닿지 않은 거야,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제목을,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목을 잘 못 정한 거지. 근데, 선생님이 그 제목에 대한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해 줬을 때 여러분이, 그럴듯하네, 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걸맞는 그런 제목을 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자, 준원이, 이 책의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나? 은림이 누나가 죽어요. 죽어. 그런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응? 싶어요. 애매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잘 끝나가다가 음, 마지막에 이렇게 주인공급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음, 어 약간 조금 결말이 애매해요. 승우님, 저도 준이처럼 약간 조금은 결말이 약간 뜬금없다? 뜬금없다. 왜? 갑자기, 준이가 말했던 거긴 한데, 갑자기 주인공 버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음. 자, 그렇다면 저자는 왜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뜬금없다, 아니, 왜 주인공을 죽이느냐, 받아들이기 힘들다, 라는 그러한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상 못했을까? 왜 이렇게 끝을 맺었을까? 왜 그 꽃님의 죽음으로 끝을 맺었을까? 어 내용 저는 내용을 파격적이게 만들려고. 내용이 파격적이게 만들려고, 충격을 주려고, 승훈이, 내용이 좀 더 약간, 음, 충격적이게? 둘 다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쌤님은, 이 양우문 쌤님이 그 결말, 꽃님의 죽음으로 결말을 맺은 게, 이게 소설이지만,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즉, 이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른 걸 주장하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작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장해도, 어?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에게도 뭐가 올 수 있다? 그래? 음, 예상치 못한 사고, 예상치 못한 불행이 오기도 한다는 거야, 우리 세상에. 준호이와 승훈이가 살아가는, 현재 세상이, 착한 사람이 복 받고,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그런 세상이길 바라나, 현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책 251쪽 보겠습니다. 자, 여덟째 줄, 그 한 줄 띄워주고 있는 거. 은님이 누나가 거기 부분 찾은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린님이 누나가 사고를 당한 곳은 바로 십자가 모양의 월계 교차로였다. 지난 9월 27일 목요일 밤 11시 55분경이었다. 번개 파닥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뒤에서 가속으로 달려온 두 대의 스포츠카의 추돌을 당한 것이었다. 그 충격으로 은님이 누나는 유연 한 마리 남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런 사고가 너무 흔한 일이 되어서 왠지 누나의 죽음에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가져주지 자, 않았다. 그 부분. 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 어, 그런 사고사가. 그런 사고사가 너무 흔한 일이 되어서 그런지 누나의 죽음에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이게 소설 속의 이야기만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이른바 그 뭐라고 하지? 라이더? 배달 라이더들이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아주 높아. 그리고 그것들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들도 많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라는 게. 그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은 배달 라이더를 비난하기도 해. 왜 배달 라이더를 비난해?
배달 어, 라이더 비난하는 거 혹시 알아? 라이더들 비난하는 거? 음, 오토바이 그 타고 다니는 사람들 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지, 보여서. 오토바이들이 교통규칙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하지 않고 막 신호 위반하고 막 속도 막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고 막 고개 운전하고 막 그러더란 얘기야. 그러니까는 저렇게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니 저러니 사고 나지. 라고 하면서 라이더들을 비난해. 자, 라이더들은 뭐라고 항변해, 승훈이? 그러면 이제 배송이 늦어진다. 그렇지. 소비자들은 배달 늦으면 엄청 짜증내잖아. 그래서 이른바 뭐 퀵 배달이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달 경쟁을 엄청나게 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늦게 가면 저기가 있어. 페널티가 있어. 벌칙이 있다는 얘기야. 게다가 배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배달 수만큼. 배달 수만큼. 그러면 배달을 많이 해야 돈을 버는 구조잖아. 그럼 배달 손님들은 빨리 갖다 주길 원하고 배달을 많이 해야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과속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냐는 얘기야. 또는 신호 위반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냐는 얘기야.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자, 비 오는 날하고 비 오지 않는 날하고 어떤 날 배달이 더 많을까? 요청이. 비 오는 날 왜? 밖에 나가기가. 나가서 자. 나가기 귀찮아서. 집에 편하게 받아 먹으려 한단 말이야. 자, 그럼 배달 라이더 입장에서는 어떤 날 일하기가 더 힘들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일하기가 더 힘들어. 길 미끄럽고 저기 하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비 오는 날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야. 그럼 사실은 우리가 배달 라이더를 생각한다면 비 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때 뭐해? 배달을 시키지 말아야 돼? 음, 또는 배달 라이더들에게 천천히 갖다 주셔도 돼요라고 얘기해야 돼? 어때, 승훈아? 네가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음, 그래도 빨리 오는 게 좋아요. 그래도 빨리 오는 게 좋아. 그러면 빨리 오는 게 좋으면 그러면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과 생명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그냥 빨리 먹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런 점에서 이 배달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제도적, 구조적 그런 모순이 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 그렇다고 내가 비 오는 날 위험하니까 배달 안 시켜. 이게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준호는? 아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 비 오는 날이니까, 배달 라이더도 위험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배달 안 시킬게.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돈을 못 벌어요. 어? 라이더분들이 돈을 못 벌어. 배달 라이더들이 돈을 못 벌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지. 또 배달 라이더들이 천천히 다녀도 되게 할 거면 그러면 그만큼 뭐 배달 요금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올려야지. 한 건 배달했을 때 3천 원 받을 수 있어. 그러면 하루에 뭐 100건에 그러니까 뭐야 30건을 하면 10만 원을 벌잖아. 그럼 30건 하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한 건에 5천 원이야 배달 수수료가. 그게 되면 30건이 아니라 20건만 해도 되잖아. 그러면 배달 라이더들이 그만큼 빨리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겠지, 요인이. 이해가? 음, 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뭐 해야 돼? 배달 요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배달 요금을 더 많이 지불하고 싶어 해? 안 그러고 싶어 해? 안전하고 싶어. 배달 요금 안 내고 싶어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업주, 사장들의 문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 잘못된 그런 사장들의 횡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근데 거기 그 밑바닥에는 잘못된 사장들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빨리 싸게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소비자들의 욕망도 배달 라이더들을 죽음으로 모는 그러한 책임이 일부 있다라는 얘기지. 주론이 쌤 지금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사고가 너무 한 일이 돼서 그런지 누나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배달 라이더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고 누군가 또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뉴스에도 잘 안 나, 그런 문제들이. 왜? 왜 뉴스에 잘 안 날까?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었어. 뉴스는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는 얘기. 근데 너무 흔한 일이면 더 이상 그것들이 보도되지도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252쪽 보겠습니다. 수문이 읽겠습니다. 둘째 주부터. 252쪽. 아, 장례식장에서 만난 은림이 누나 아버지는 놀랍게도 휠체어에 앉은 중환자였다. 몸이 쇠꼬챙이처럼 말라 있었고 얼굴이 백살보다도 창백했다. 근육 위축증으로 벌써 있는데 투병 중이라는 말이었다. 전에 다니던 화학 공장의 담당 업무 때문에 발병하기 확실한데도 임시직이라 산업재해 판정을 못 받았다는 소리였다. 자, 엄청난 평,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그 문장. 임시직이라 산업재해 판정을 못 받았다는 소리였다. 어, 화학 공장의 업무 때문에 병을 얻었단 말이에요. 화학 공장에서 유독한 화학 약품을 취급하다가 몸에 망가진 거야.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도 뭐 임시직,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이라서 산업재해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산업재해 판정을 받아야 보상금도 받고 배상금도 받고 병원비도 그 안 내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 산업재해 판정을 받지 못하면 그 병 아픈 게 다 개인의 책임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역시 뭐라는 거야? 현실이 그렇다, 현실이. 물론 이 책이 쓰여진 당시보다 지금은 분명히 개선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산재 처리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직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현실, 어두운 현실, 이거를 폭로하는, 전달하는 어떤 그런 책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설책이 커다랗게 이제 나누는 것 따라서 하나가 이제 이른바 사실주의, 리얼리즘,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두우면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뭐야, 픽션. 소설 자체가 물론 픽션이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작가가 희망찬 얘기, 또는 뭐, 그 책 안에서는 최소한 정의가 실현되는 이야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비전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쓰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들이 작가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고,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 다른 거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어쨌든 이러한 결말을 통해서 작가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되고, 그건 여태까지 설명했던 부분들이고, 반면에 이러한 결말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결말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이런 결말은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다. 차라리 뭐 해야 된다. 이런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거란 얘기. 자, 그런데 아까 승훈인가가 이게 너무 뜬금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뜬금없었냐라는 얘기. 이 책의 이야기 부분에서 과연 뜬금없었냐라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스포츠카 이야기가 그 앞에 나와 안 나와? 책에서. 스포츠카요? 어? 이 스포츠카요? 스포츠카에 의해서 이 누나가 그 사고를 당하잖아. 네. 근데 이 스포츠카 이야기가 이전에 앞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쌤 지금 마우스가 어. 그 앞부분에서 그 스포츠카 이야기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쌤 지금 그걸 몇 쪽인지 못 찾겠거든. 네. 그 앞에서 그 스포츠카들이 달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뭐 걱정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었어. 책 네. 앞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뒷부분에서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미리 앞에서 깔아주는 거야. 작가는 그래서 그 앞에 그 스포츠카 이야기를 꺼낸 게 괜히 꺼낸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뒤에 이야기와 연결 짓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다음에 왜 이
누나는 이 파닭 이 배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처음에 이 누나는 그 배달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네. 배달하는 건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말리는데 왜 본인 수는 그렇게 한 거야? 어쩔 수가 없었어서. 왜 어쩔 수가 없는데? 성형수술 하려고? 뭐라고? 집이 가난해서? 그렇지, 집에 가는 성형수술 하려고. 근데 왜 하필 그 오토바이 배달이냐고. 오토바이 배달 그전에는 안 했었잖아.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다른 사람들한테는. 근데 왜 본인이 결국 오토바이 배달을 하게 됐냐고. 원래 무슨 알바를 했던 거야, 그 전에는. 편의점 알바. 편의점 알바를 했어. 그럼 계속 편의점 알바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계속 편의점 알바를 할 수 없었던 거야? 돈이 너무 조금, 그래? 돈 너무 조금 아, 받아서야? 응, 우리 말 응, 사장님이 응. 자르라고 협박해서. 그렇지. 그 다른 가게 그 사장님이 편의점 사장님한테 자르라고 협박한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승훈이 블랙리스트 들어봤어? 네. 뭐야? 이제 약간, 가게 같은 데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응, 못 들어오는 거? 그렇지.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리스트 명단을 작성하는 거야. 그 명단을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적혀져 있는 사람들은 뭐 고용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이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거지. 이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경사가 있었지. 아주 크게 기쁜 일이 있지 않았어? 며칠 전에? 몰라? 중훈아. 우리나라에 아주 큰 기쁨이 있었잖아. 올림픽? 올림픽? 며칠 전에? 그럼 몇 달 어, 전이고. 올림픽은 8월 달인가 그때였잖아. 바로 며칠 전, 지난주, 이번 주. 몰라요. 사람들이 계속 축하하고 막 그러던데. 완전 이 이야기로 막 도배를 하고 있던데. 준원이 학교에서 그런 얘기 안 해? 축하한다 막 이런 얘기 안 해? 기쁘다 막 이런 얘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막 이런 얘기 안 해? 뭔 일이 있었어요? 아, 저 알 것 같아요. 뭐야? 노벨 문학상이야? 누가? 아, 그 맞다. 한강 작가인가? 준원이 처음 들어?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봤어? 어, 인스타 보다가 봤어요. 인스타보다 봤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그런 얘기 안 해? 수업 시간에? 서점에서 한 번 본 것 같아요, 책. 서점에서 서점 갔었어? 우리나라 아주 큰 경사지. 우리나라가 노벨상이 그전에는 누구만 받았었어? 외국인들. 아니,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김대중 대통령이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다고. 유일하게 한 번. 그리고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수상을 한 거야. 자, 우리나라가 제일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어디야? 북한이요. 북한? 물론 북한과 사이가 안 좋지. 또 일본? 일본이야, 일본. 또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본한테 무참하게 깨진 분야가 있어. 뭐? 책? 노벨상. 우리나라 노벨상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 일본은 노벨상을 수십 명이 받은 거야, 그동안. 일본은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과학 분야에 관련돼서 노벨상을 많이 받았어,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일본도 저렇게 많이 받는데 우리도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한 사람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벨상을 받은 게 아주 그 기쁜 일이야. 자, 근데 쌤 지금 노벨상 얘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가 노벨상을 쓴 작가 한강도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는 거야. 그 얘기 혹시 들어봤어? 응?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런 소설가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들 명단을 올린 거야.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사업, 지원 사업 이런 거에 다 탈락시킨 거야.
이번에 왜 그 한강에 어떤 작품이 그 특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지 혹시 알아? 너희들 채식?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야.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은 5.18 광주 민중항쟁을 배경으로 한 그 작품이거든. 그런데 그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작품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세종 도서상이라는 상이 있어. 좋은 도서를 뽑아가지고 나라에서 그 책을 사서 도서관에 보급해주는 사업이야. 선생님이 쓴 책 중에도 세종 도서상에 선정된 책이 있는데 그건 내 건데라는 책 알아? 네. 음, 그게 선생님이 세종 도서상에 선정된 그런 책인데 어쨌든 그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세종 도서상에 후보에 올랐어. 근데 결국에 탈락됐어. 그 세종 도서상에 뽑히지 못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야? 블랙리스트에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렇게 배제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흥민을 국가대표에 안 뽑은 거랑 똑같은 거지. 월드스타인데 손흥민이 국가대표에서 안 뽑는 거야. 아니면 BTS 방탄소년단을 어떤 그 우리나라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땡 처리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된 안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뭐 있는 없는 거. 거지. 그런 그 어쨌든 그런 블랙리스트라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도 알바생들을 사장님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거야. 왜? 자기 일에 협조 안 해서. 어, 사장님들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꾸 뭐 근로계약서를 쓰자, 임금을 뭐 제대로 줘라, 뭐 이런 항의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게다가 이 사장님들이 더 크게 걱정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 애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왜 문제일까?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음, 자, 승훈이나 준원이는 원래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학교나 이런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걸 알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근로계약서 안 쓰고 그냥 뭐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 보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아까 그 누구야? 은님이 누나? 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그 아이들한테 알려주잖아. 노동자들의 권리를 알려주잖아.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장에게 노동계약서 쓸 걸 요구하고 임금을 제대로 줄 걸 요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장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동안 편하게 부려먹었는데 자기의 이익이 있었는데 그 자기의 이익이 그들로 인해서 침해되는 거잖아. 마치 일제 침략기에 보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도 아니면 잡아서 처단해. 차단해. 잡아 처단한다는 얘기. 왜? 가만히 놔두면 독립운동 하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자기의 이익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그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니? 네, 네. 블랙리스트에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라는 거야? 위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는 거야. 이해가? 네, 네. 그래서 이 누가 을님이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물론 그 스포츠카가 잘못이지. 하지만 은님의 죽음에는 스포츠카 운전자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야. 누구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은, 응? 은님이 누구야? 은님이 본인 책임? 어, 누구의 책임도 있는 거야. 어, 은님이를 그렇게 그 파다고 그 배달을 할 수밖에 없게 내몬 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장님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얘기지, 쌤이게. 어때, 승훈이? 음, 준원이 어때? 어, 도덕적으로는 맞긴 것 같아요. 음. 또는
은님이 아버지가 화학약품 공장에서 산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처리가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은님이네 집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은님이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잖아. 만약 은님이 아버지가 산업재해를 안 당했거나 산업재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산재 보상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은님이가 어쩌면 알바를 하지 않았어도 됐겠지. 이런 점에서 물론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결국은 은님이의 죽음에 그런 사람들이 한 부분, 일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 음, 자, 240쪽, 네. 240쪽. 자, 거기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도보미.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두범이 그리고 가장 보고 싶은 은림이 누나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강호는 고딩 알바들을 그냥 좋지 않게 모았었다. 그저 결코 찌질이들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힘겹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하루하루를 꿋꿋이 견뎌내고 있다. 주변에 그런 멋진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강호는 매우 자랑스럽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서 강우의 시각이 바뀐 거야. 강우의 생각이 바뀐 거야. 근데 사실은 강우의 생각이 바뀐 걸 통해서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거야. 이 아이들이 찌질한 애들이 아니다. 이 아이들은 바로 하루하루의 꿈을 위해 견뎌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아이들이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일불 일이네. 그래서 별 벌리는 녀석들이야. 이해가 가? 네. 그럼 강우는 왜 고딩 알바생들 좋지 않게 봤어, 처음에? 음, 찌질이들이라 여겨서요. 그러니까 왜 찌질하고 그랬냐고. 그 이유가 있잖아, 사실은. 강우의 처음 고딩 알바들에 대한 인식은,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는지, 제일 처음에. 자, 강우는 학교를 어느 학교를 다녀? 인문계보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녀. 자,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요즘에 뭐라고 불러? 고등학교를 예전에는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실업계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 공고? 뭐라고? 공고? 그러니까 공고나 뭐 정보고등학교나 뭐 생명고등학교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학교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 혹시? 몰라?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요. 그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특목고예요? 특목고는 좀 다른 거잖아. 특목고는 과학고 뭐 외고 이런 걸 특목고라고 하지 않아? 네. 특목고에 대해서는 일반 인문계보다 좀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 음, 좋게 생각하지, 너네가. 음, 그래서 옛날에는 어쨌든 그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이런, 지금 여러분이 말했던 공고, 농고, 옛날 농업고등학교도 지금 무슨 생명과학고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던데,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훈이, 준원이, 너희들 친구들은? 인문계 안 가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공고 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혹시 음.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어? 그런 시선을 몰라? 네. 준원이는. 저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공부 못한 애들이 가는 데다. 그래서 인문계 가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인문계 가서 다 이제 뭐 하려고? 대학 가려고 가는데 그런 공업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졸업해서 취업하잖아. 근데 그들이 취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뭐하게 생각하는 거야? 찌질하게 생각하는 거야. 인문계 간 학생들은 대부분이 학교 끝나고 어디 가야 돼? 학원?
학원 가야지, 왜? 왜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바할 시간이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실업계고 다니는 친구들은, 공고나 이런 농고를 다니는 친구들은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수업 끝나면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대부분 뭐 한다는 거야? 어, 유치원 나와서 아르바이트 하잖아. 또 우리가 그런 공고나 이런 데를 가는 이유들이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 그들을 뭐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주인공처럼 안 좋게. 찌질하게, 안 좋게, 이류, 삼류 취급을 한 거야. 승훈이나 준원이 같은 경우가 두 친구들 사이에 이제 그런 시선이 없어졌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 세상이 좀 더 바람직한 거지. 그냥, 공부를 못해서 가난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대학 안 가고도 나는 그냥 기술 배울 거야. 나는 뭐 할 거야? 미용 기술 배울 거야. 그래서 난 여기를 갔어. 난 요리할 거야. 그래서 난 이런 데를 갔어. 라고 해서 그걸 당당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직장을 얻었을 때, 어?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직장을 얻고 대접을 받는 사회라. 그러면 그 사회가 사실은 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현재는 뭐 지금 수문이나 준원이가 잘 모른다 보니까 선생님도 어떤지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편견을 갖고 있던 강우가 그 아이가 여기 이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됐니? 네. 자, 그리고 이 책에는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이슈 말고, 그런 문제들 말고도, 몇 가지 다른 문제도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알바 노동자들이 갖는, 아니, 뭐 착취, 어? 피해,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도 얘기하고 있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가 어떤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읽으면서. 음, 그 처음에 애가 했던 알바가 뭐였어? 강우가. 어, 어? 강우가 처음 했던 알바. 음, 고깃집에서. 아, 돼지갈비요? 아? 돼지갈비집에서 뭐 했어? 불판 닦았어요. 불판 닦았어? 음, 아, 바꿔둔 거 아니? 숯, 숯, 아, 숯돌이. 숯돌이가 뭐야? 숯, 갈아줘. 너네 고깃집에 그 숯불 고깃집 가서 본 적 있어? 네, 네. 숯불을 그렇게 해서 갈아주잖아. 네. 처음에 그 가면 그 세팅해잖아. 숯불을 같이 세팅해주고, 나중에 고기 다 먹으면 그 숯불 빼잖아. 그래서 그 숯에 불을 피우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장이 어떤 방법을 써? 그냥 성형수 써요. 그렇지. 성형수, 값싼 성형수 쓰는데, 광고는 참수술 했다죠. 함수 쓴다고. 쭉 바로 그러한 그 영업하는 분, 장사하는 분들이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하지 아니하고 눈속이만 어떤 그런 모습들을 폭로하잖아. 자, 오해하지 말 건 모든 사장님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음, 일부 사장님도 이런 사장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왜 그 사장님은 그렇게 할까? 돈 좀 더 벌려. 돈 좀 더 벌려고.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니.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그 돼지갈비집에 그 주방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 있지. 그 꼬마 애기 엄마. 연금용. 영금이 엄마. 당진 아줌마? 음, 당진 댁인가? 그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또 고발하고 있는 건 뭐야? 어, 사회적 약자를 음. 써서 착한 척한. 이 사회도 약자를 써서 그래 착한 척 하는 거? 착한 척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 장애인을 고용했으니까, 음.
착한 사람이 이러고 음, 막 부려먹고 돈도 좀 덜 주고. 그렇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폭로하고 있는 거지. 장애인이란 이유로 월급도 조금 주고 함부로 일을 시키고 심지어는 성희롱까지 하고 그러한 그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차별들 이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뭐야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 주인공이 나중에 어디를 진로로 생각해? 보고 아? 간호사 간호사를 진로로 생각해. 근데 집에서는 안 돼요. 안 돼. 왜? 음, 안 좋다고 인식. 그러니까 왜 안 좋다고 인식하는 거야, 승우가? 어, 평생, 아? 승훈아, 방, 참, 형, 형이 간호사 한다고 그러면 넌 어떻게 될 것 같아? 뭐라고 그럴 것 같아? 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하라고 할 것 같고. 준원이, 너가 만약 유치원 선생님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음,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 근데 보통 유치원 선생님이 남성이 많아, 여성이 많아? 여성이 많아요. 대부분 여성이라는 거야. 간호사는 여성이 많아요. 대부분 여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 책에서는 그럼 결국은 바로 일자리에 대한 성차별, 성편견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함께 다루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 누나가 그렇게 아르바이트 열심히 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정말. 성형수술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누나는 왜 성형수술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간호사는 예쁜 사람들 많이 뽑아서. 결국은 그거는 결국은 외모 차별, 외모 차별하는 어떤 그런 우리 사회의 그런 모습을 또 폭로하는 거란 얘기. 이런 식으로 이 책에는 우리 현재 사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폭로하는, 보여주는. 그러면서 과연 이게 우리 사회의 올바른 모습인 건가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야 현실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리얼리즘에 입각한 그런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근이 이 책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음, 딱히요. 준원이는 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평을 한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책에서 봤을 때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을 전체적으로 총평 별을 준다면 몇 점을 줄 것 같아? 그러니 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어, 15점 만점에 음, 3.5점. 5점 만점에 3.5점. 왜? 어, 이런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또 결말도 약간 좀 이상해서요. 승원이는 저는 5점 만점에 2점 정도 될 것 같아요. 2점. 왜? 일단 전체적으로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었고, 음, 음, 그리고 약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 그래. 그렇지. 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시간을 파는 상점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요 별 볼리는 녀석들하고는 또, 같은 소설인데도 또 이렇게 작가에 따라서 다루는 내용이라던가 방식이 또 이게 전혀 또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도 보면서 또 여러분의 취향, 또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간을 파는 상점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